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6년 대비죠. 2016년 그렇죠. 행정사 벌써 제4회죠. 제4회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입니다. 4회 2016년 제4회 시험을 준비한다. 제가 추론해 보건데 2016년 4회 시험 우리 그죠 1차 시험 과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민법, 총칙, 행정법, 그다음 행정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차 시험은 언제쯤 실시되냐면 6월 아마 18일일 거예요. 6월 18일 토요일 날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1회 시험 있잖아요.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 올해 2015년 3회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6월 셋째 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차 시험 과목 3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난해하게 여기는 과목이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행정학 개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학 개론. 솔직히 행정학 개론이 여타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어서 행정학을 고득점하지 않은 수험생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제1회 시험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회, 2회, 3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제4회 시험도 물론 3회 시험 수준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험 출제가 될 것인가? 그걸 잘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보죠.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중에 하나가 행정학하고 행정학 개론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 받습니다. 결론!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이 있고 그렇죠? 행정학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학 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 똑같습니다. 행정법 총론 그러잖아요. 그런데 행정법하고 행정법 총론은 좀 차이가 있을 거야. 강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행정학은 그냥 같은 거야. 행정학 이꼴 행정학 개론이다. 그러면 왜 공무원 시험에서는 용어를 달리합니까? 요 차이가 있죠. 이 행정학은 이제 7급 있잖아요, 여러분.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행정학. 그다음 경찰 간부 있잖아요, 경간부. 경찰 간부 중에 이제 학교 가면 우리가 경위 계급을 주죠, 경위. 경찰 간부직. 그다음에 승진 시험 있잖아요,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는 그냥 행정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 이제 구급공무원 있잖아요. 구급공무원에서는 그냥 행정학 개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군무원 시험이라고 하거든. 군무원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인, 문관을 말하죠. 옛날로 말하면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행정학 개론 그러는데 같은 거야. 무슨 아시죠? 행정학 개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난이도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난이도에서 그래서 7급은 9급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학 개론이잖아요. 행정학 개론이기 때문에 9급 수준 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9급 수준보다는 글쎄요. 물론 제가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 제가 시험 출제도 했습니다. 행정학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물론 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9급 시험보다는 글쎄요. 1회 시험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때는 9급 시험보다는 좀 쉬웠다.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런데 이 7급, 9급 시험은 말이야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는 몇 지지? 5지다 이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4개 사지하고 5지하고 어느 게 좀 어렵겠어? 5지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급 시험 수준보다는 약간 좀 높지 않겠는가
약간 높게 출제가 될 겁니다. 매대 시험에서 2016년 사회 시험에서 거기에 제가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상대평가야. 이해됩니까? 5과목. 예를 들면 국어공무원 5과목에서 커트라인 예를 들면 컷이 95점이다. 예를 들면 95점이었다. 그러면 94점 맞은 수험생은 낙방합니다. 그렇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사는 자격시험, 공인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세 과목 합쳐서 몇 점 이상이면 되지? 60점이면 된다는 거예요. 60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학개론을 공부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을 봐야 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을 봐서 어느 게 능률적인가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둡니다. 또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하신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잖아. 공인중개사에서 뭐 부동산학 개론이 어렵다.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 전부 다 어렵진 않잖아. 특정한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막말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X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 난 100시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막말로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는 포기하는 거야. 100시간 하지 말고 다른 분야로 해서 점수를 높여주면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행정학개론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 뭐 수학이 필요한 부분도 없고 영어가 필요한 부분도 없고 한자가 필요한 부분도 없다 이거야. 그냥 말장난이다. 스토리텔링 말장난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여러분이 접근하면 될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예습하면 안 된다. 예습하는 순간 합격관하고는 멀어집니다. 왜냐? 행정학은 팩트, 사실이 아니라 가치 학문이야. 밸류. 가치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들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근물이 뭐냐? 주의해야 될 게 자기 주관화가 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주도주의가 아시지? 자기 주관화는 안 된다. 자기 객관화, 합리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또 막말로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가? 거기에 부합돼야만이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예습하지 마세요. 뭐만 한다? 복습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행정학개론에서 고득점을 맞게 해드리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서죠. 4주 동안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총체적인 맥락을 제가 짚어드리겠다. 자, 우리 교재 184페이지를 펴주세요. 184. 그러면 여러분 이 행정학개론 강의하는 제가 누군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제가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되죠. 남쪽에서 태어나서 남씨야. 남. 그다음에 조정에 가서 큰일 해봐라. 그래서 조정정 그러죠. 조정. 그죠? 조정정. 그다음에 모을집이죠. 집. 조정에 가서 모아라. 사람을 좀 모아라 이거야. 모을집에서 남정집 이렇게 돼 있죠. 뭐 인터넷 쳐보면 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테고. 그리고 노량진 그 우리 수험가가 공무원 수험 시장의 메카가 노량진이거든요. 물론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도 했지만 노량진에서 서울신문 최초로 제가 명강사로 선발이 됐다. 그다음에 EBS 교육방송 또 행정사도 EBSI 교육방송 제가 강의를 진행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르면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제 강의의 특징은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말로 스토리텔링 이런 구조잖아요. 도회식 강의가 되겠습니다. 1절
이건 100% 시험에 출제됩니다. 1절 토의식 강의에서 영어 같지 않은 영어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MPM, NG, MPS, 네트워크 형조직, 에이전시, 즉 책임 운영기관. 이건 100% 시험에 나온다. 10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그 그림이 뭐냐 이거야. 그림이 뭐냐 이거야. 그렇죠? 최민식이 명량에서 나오는 거북선이다 이거야. 이 거북선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행정학 30%는 끝났다 이거야. 명량. 여러분 다 보셨지? 최민식.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하는 역할이 있다 이거야. 이순신 장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노를 젓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이거야. 분업이 돼 있다 이거야. 그렇죠? 분업. 자, 그 그림을 한번 잘 봅시다. 제가 거북선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저는 거북선을 그려서 거북이를 그렸는데 혹자는 그립니다. 아기 공룡 둘리 아니냐? 둘리도 맞아. 근데 제가 의도했던 그림은 바로 뭡니까? 거북이다 이거야. 아셨어요? 출제자 의도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북이를 반토막을 내겠습니다. 야 거북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구지가라는 노래 있잖아요. 반토막 내서 왜 우리 행정하기 쉬운가를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아까 그랬지 언어 말장난이란 말이야. 동의하고 상대를 아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상대가 뭐지? 아버지. 근데 잘 봐야 돼 여러분. 어머니 상대는 뭐다? 아버지 되고요. 근데 양자의 관계는 공통점도 있어. 뭐다? 인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 있잖아. 근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은 뭐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과학, 특히 우리 행정학에서는 양자 관계는 절대적 관계하면 틀린 거야. 뭐다? 상대적이면서 보완적인 개념이다. 거야. 상대적이면서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한 문제를 맞히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있잖아. 고등학교 때 이과는 자연과학이야. 문과는 뭐지? 사회과학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자연과학이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실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다. 주로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 시험에 나오는데 1 플러스 1은 2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잖아. 이런 접근 방법을 허버트의 사이먼은 논리실증주의 그래. 뭐라고? 논리실증주의다. 우리 행정사 1의 시험 문제였어. 그걸 이제 행정학에 도입하면 행정행태론이 되는 거야. 사이먼의 우리 행정사 1의 시험 문제였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 반대가 뭐냐? 이거야. 하느님께서 우주를 엿새 만에 창조하였느니라. 뭐야? 증명이 안 되잖아.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현상학 그럽니다. 뭐다? 현상학. 그걸 행정학에 도입하면 신행정학이 되는 거야. 새롭다 뭐다? 신행정학. 그렇다면 제4의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현상학, 즉 신행정학에 출제된다 이 말씀이야. 다시 한번 반대말 잡아야 돼. 아버지 상대는 뭐다? 어머니 그랬지. 그러면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현상학이다. 또 논리실증주의일 걸 행정행태론이야. 행태론을 비판하는 게 바로 뭐다? 신행정. 이렇게 됩니다. 용어만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다시 당부하는데 절대 예습하지 마시오. 뭐다? 복습만 하는 거예요. 복습만. 자, 그럼 봅시다. 이 거북이를 반토막 내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해. 나를 따르라. 스티어링. 스티어링을 우리 봅시다. 우리 교재 어떻게 되어 있지? 조타수, 선장, 키잡이, 방향잡기 그런 거야. 꼭 아셔야 돼. 나를 따르라. 뭐다? 조타수, 키잡이. 뭐라 말한다? 방향잡기. 아주 중요합니다. 동요입니다. 상대요. 롤링. 뭐다? 노젓기. 그래서 조타수 반대가 뭐다? 노젓기. 그럼 누구 역할이 중요하게 있어? 누구 역할이 중요하지? 조타수다 이거야. 자, 두 번째. 동요입니다. 코어. 뭐가 있다? 핵심 기능 있어. 핵심. 허브. 핵심 기능. 반대는
봉사 뭐가 되지? 서비스 기능. 핵심 기능과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스트래지, 전략하고 뭐가 있지? 전술. 전략과 뭐다? 전술. 그 다음에 플레이닝 뭐다? 기획 파트. 그러지? 기획. 반대는 프로덕트. 뭐가 되는 거지? 생산. 기획과 뭐다? 생산. 마지막 정책 결정이야. 중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한다. 반대는 정책을 뭐지? 집행합니다. 집행한다를 다른 말로 운영한다 그래. 뭐다? 오퍼레이팅. 뭐다? 운영 이렇게 말합니다. 동요.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학 30분은 끝났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이 하는 역할을 나를 따르라. 조타수, 키잡이, 방향잡기. 노마저 롤링, 노젓기. 코어, 핵심 기능, 봉사, 전략과 전술. 기획 파트 뭐다? 생산 파트. 정책 결정 뭐다? 집행. 그래서 여러분 잡아. 정책 결정을 다른 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을 막 바꾸는 거야, 여러분. 정책 형성보다 정책을 형성한다. 만든다 이거야. 그냥 우리말로 법을 만든다 이거야. 법률 제정이야. 아셨죠? 그럼 법률을 제정해 주면 실행에 옮긴다. 실행에 옮긴다를 뭐라고? 정책 집행. 다른 말로 보다 운영 이렇게 말합니다. 운영.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거북선을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NPM, NG, NPS 네트워크 책임운영기관을 제가 설명하는데 얼마나 제가 쉽게 강의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우리 행정학에서 흐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꿰뚫고 있으면 행정학 5분 능선은 넘었다 이거야. 5분 능선은 넘었다. 그게 뭐냐? 한번 잡읍시다. 행정학의 기원이 1887년입니다. 1887년.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가 있죠. 우드로 윌슨. A Study of Administration. 즉 행정의 연구. 한번 봅시다. 1887년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그러잖아. 미국 대통령.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학의 기원이야. 기원. 그러면 몇 세기지? 19세기 말에 되겠다. 19세기 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교수님 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짜증납니다. 신경이 난다 이거야. 외우지도 않을 뿐더러. 결론. 우리 행정학은 암기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해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래서 20대 80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행정은 철저히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 20대 80법. 20은 암기야. 80은 바로 추론. 뭐지?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 아셨지? 그래서 암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해가 돼야만이 뭐가 되지?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 이해를 통해서보다 암기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야. 암기를. 그럼 가장 중요한 뭐냐면 리피트 계속 보다 반복적인 학습밖에 없다 이거야. 여러분 봐. 구구단 한 번 외워놓으니까 계속 지금도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처음부터 외울 때 요령이 있었냐? 없었지.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행정학계로는 무조건 암기가 아니야. 이해를 통한 거다 암기다 이 말씀이야. 그럼 결론. 우리 행정에서 연도 시험이 안 나와. 아셨지? 행정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1887년. 안 나와. 아셨지? 두 번째. 학자. 좋아. 학자, 행정학, 우리 교재의 말이야. 행정학자 이름이 한 100명 정도 나올 거야. 이거 봐. 100명 암기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없냐? 20문항 중에서 학자는 안 나올 확률이 90%야. 나올 확률이 10%. 나와도 딱 한 문제 나와. 아셨어요? 한 문제.
그 학자가 누가 나온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야. 100명 중에서 제가 5명만 찍어주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끝났다? 연도 시험이 안 나온다 해서 안 나와. 100%안 나옵니다. 100%안 나옵니다. 학자 10%, 출제자 확률 10%, 한 문항 정도 나올 거야. 그 학자 제가 찍어줍니다.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자, 두 번째는 올해 시험 문제, 행정사 3일 시험 문제죠. 1929년 10월 24일 블랙 목요일. 이게 뭐냐? 우리 시험 문제 있는데 이거 연도로 안 납니다. 나오지 않고 이게 바로 유명한 세계 대공황이야. 잘 봐.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게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다 이거야. 목요일. 옳지. 세계 대공황.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경제학자가 존 메이나드 누구다? 케인스단 말이야. 월컨이 누가 했다? 케인스. 서서히 시험에 접근합니다. 지금부터. 케인스는 한마디로 우리 수요와 공급 그러잖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우리 경제학 그러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케인스는 여러분 생각해봐. 공황이 발발했다. 실업자가 증가하겠지.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테네시스 밸리 오소리티, TVA, 테네시강 계곡 개발공사를 설치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막 만들어주는 거야. 그 콜로라도 댐도 건설하고 비료 공장도 막 건설하잖아. 시장에 맡길 수가 없어.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렇지? 정부가 개입한다. 거야. 그 케인스 경제 한마디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구매력을 실제로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유효, 이게 중요해요. 공급이 아니라 뭐다? 수요.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 창출. 누가 창출해 주냐? 정부가.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시험 문제야. 지금부터 정부주의자 그런 거야. 모든 문제를 시장이 하지 말고 누가 된다?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주의자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 빅 거버넌트보다 큰 정부가 됩니다. 중요한 거야. 큰 정부. 그래서 이제 행정이 정치의 기능까지 다 해줘야 돼. 행정이 정치 기능까지 해줬던 내가. 바꿔버리면 행정이 정책도 결정하고 행정이 정책도 집행해야 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다 우리가 정치 행정 매듭론이다. 이론론. 이게 우리의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정치 행정 매듭론, 일원론. 중요합니다. 이론론. 또 여러분 생각해봐. 모든 문제를 막말로 배추 가격, 소고기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다 정해주는 거야. 큰 정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겠지. 그리고 창의력,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무슨 실패다? 정부가 실패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큰 정부 때문에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다. 이거야. 정부 실패다 이거야. 그럼 이제 봐. 정부 실패를 극복하려면 이제 시장으로 돌려줘야 돼. 잘 봐. 정부 반대가 읽어봐. 뭐가 된다? 시장 그런 거야. 시장. 반대말 정부 반대 뭐다? 시장. 아까 수요 반대가 읽어봐. 뭐라 말했지? 공급. 이렇게 쉬워. 수요가 아니라 어때 된다? 공급. 큰 정부 반대 읽어보자. 뭐가 되지? 뭐가 되지? 작은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배추 가격이 폭락해도 정부는 개입하지 마. 시장에 맡겨줘야 된다. 뭐다? 시장주의자. 그리고 작은 정부가 되잖아.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큰 정부가 아니라 뭐지? 작은 정부 있고 규제가 완화되는 거야. 규제가 완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뭐다? 독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더란 말이야. 그럼 무슨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실패가 또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럼 잘 봐야 돼. 이제 지금부터 요게 이제 100%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작은 정부, 공급. 이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란 말이야. 하이에크. 옳지. 떠난다. 하이에크. 하이에크. 이게 언제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게 1979년이거든. 이때 영국 수상으로 당선된
수상이 누구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란 말이야. 대처 수상. 이때부터 이제 노동당이 아니라 누가 정권 잡지? 보수당이다. 보수당. 그래, 보수당. 이제 유명한 1979년 이 사건이 유명하죠. 1979년 이때 영국의 수상 누가 했다? 대처리즘이 나타난 거야. 대처리즘. 그 대처한테 자문 역할을 해준 경제학자가 누구다? 하이에크란 말이야.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냐면 영화배우 누구지? 레이건이죠. 레이거노믹스. 레이건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 같은 친구다. 하이에크하고 밀턴 프리드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하이에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시장한테 맡겨라.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주의가 새로 나왔다 해서 읽어보자. 뭐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 다음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서 말을 바꿨어.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도 돈을 벌어야 된다. 무슨 정부다? 기업가 행정부보다 기업가 행정부. 이걸 영어로 그냥 읽어보자. 영어로 뭐라 말한다? MPM 그래 보다. MPM이다. 자, 바로 이제 MPM 뭐의 약자인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New Public Management. 그래서 새롭다. 신공공관리론 그런 거야. 아셨지? 새로운 공공관리다 해서 신공공관리론을 그냥 첫자만 따서 MPM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한다? 하이에크는 뭐라 말한다? 신자유주의 그런 거야.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말을 바꿔서 뭐다? 기업가 행정부보다 기업가 행정부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즘에서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세계화 뭐다? 세계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자유무역이야. 자유무역을 영어로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FTA 이렇게 말한 거야. 프리 트레이션 어소시에이션 뭐다? 자유무역 그래. 보호무역이 아니라 뭐다? 자유무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유무역 FTA가 체결되면 막말로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누가 유리해? 선진국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익부, 빈익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장점은 효율성이야. 효율성은 높이지만 부익부, 빈익분이 심화되는 형평성은 저하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서서히 한번 해볼게요 또. 이 MPM을 진짜 비판해서 나타나는 게 이거거든. MPS가 있거든요. New Public Service. 이건 우리 말로 New Public 신공공 서비스 그런 거야. 신공공보다 서비스로. 서비스를 강조하는 거야. 정부 역할은 뭐에 있다? 서비스. 봉사해 주는 거단 말이야. 그럼 이 가운데 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NG가 있는 거야. NG. New Governance. 작년 우리 시험 문제죠. New Governance 우리 말로 신국정관리. 새로운 국정관리. 신국정관리를 뭐라 말한다? NG. New Governance.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다 신이 들어갔잖아. 그치? 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8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그래서 정확히 MPM은 연도로 말하면 뭐 1980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NG. 뉴 거버넌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다음 MPS는 굳이 말하면 뭐다? 2000년 최근을 말할 수 있다. 최근.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무슨 실패를 극복해서 나타났다? 큰 정부로 인한 무슨 실패?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나타난 패러다임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그럼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봐. 이게 뭐의 차이인가 우리 봅시다. 이거 봅시다. 공무원 봐라. 공무원 봐. 공무원. 아니 공무원들이 이게 A라고 제가 A고 이게 B야. 잘 봐. 아니 공무원들이
A도 하고 B도 하는 거야.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이 A도 하고 B도 하겠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커지잖아. 작은 정부, 큰 정부? 큰 정부가 되는 거야. 큰 정부. 큰 정부 되잖아. 근데 이런 봐. 경쟁력을 높여야 돼. 효율적이려면 요즘 다 크다.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가 대주된단 말이야. 작은 정부에 대해서 나타난 이론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했지? 세 가지. 그럼 잘 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전통적 관료제 그럽니다. 옛날 조직이야. 박정희 대통령 때 생각해보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부, 행정부, 정부가 정책도 결정하고 정책도 집행하는 거야. 이게 큰 정부가 되는 거야. 큰 정부. 고로 무슨 실패에 처리했다? 정부보다 실패가 됐었단 말이야. 정부 실패.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에서 정부 역할은 잘 보자. 뭐다? 뭐한다? 노적기야. 노적기란 말이야. 그런데 80년대 MPM은 뭐냐? MPM에서는 뭐냐면 정부는 A만 정부가 담당하고 B는 아웃소싱 시켜라. 민영화를 시켜라 이거야.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 되잖아. 야, 시험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잘 봐. MPM이 뭐냐? MPM이라는 것은 정부 역할은 뭐다? A야. 정부는 잘 봐. 뭐만 한다? A만 하고. B는 정부가 한다. 아웃소싱 뭐다? 민영화를 시키니까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MPM을 이제 진짜 비판한 게 나와. MPM을 비판한 게 뭐냐면 NPS야. NPS는 뭐냐면 요즘 행정이 하는 일은 전문성, 복잡성, 다양성, 기술성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해서 정부는 뭐만 하냐. 잘 봐. 정부는 A를 하는 게 아니라 NPS, 서비스잖아. 정부는 뭐 한다? 서비스만 해라. 봉사. 정부의 주어물 읽어봐. 정부의 주임은 뭐가 된다? 봉사다. 국민에 대한 뭐다? 봉사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NPS야. NPS.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가운데 낀 것 중에 뭐가 있다? NG가 있어. 뉴가 NG는 뭐냐면 NG에서 똑같아. 정부 역할은 뭐다? A야. 정부 역할은 A다. 근데 이는 뭐 차이점이 뭐냐? 그럼 B. 이 B 업무는 누가 하냐면 공동 공급이야. 공동으로 공급한다. 공무원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참여해서 서비스 해주라. 공동 공급. 이게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인 거야. 9급, 7급은 매년 나와. 이 세 가지 매년 나오는 거야. 시험장 가서. 우리 행정사도 1회, 2회 매년 나왔잖아요. 내년에 또 나와. 그래서 MPM을 비판한 게 뭐지? MPS. 가운데 낀 게 뭐다? NG다. 정말 신이 들어갔지. 전부 다 무슨 실패하고 관련된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를 극복해 나타난 패러다임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우리 이제 전부 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망 그러지, 연계망. 네트워크형 조직.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네트워크. 또 봅시다.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보자. 아니, 휴대폰을 보면 뭐 갤럭시 6봐. 갤럭시 6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5,000가지다. 5,000가지 부품이 있거든. 그 부품을 갖다가 삼성전자 한 공장에서 다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아웃소싱을 강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5,000가지 부품 중에서 핵심 기능은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뭐 광고 업무라든지 뭐 운송 같은 업무는 하청업체한테 아웃소싱 하면서 간소화되고 슬림화된 조직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그런 거야. 네트워크. 그럼 다시 봅니다. 이거야. 삼성전자. 본사가 되겠지. 본사를 갖다 우리가 주인 그래. 주인. 반대는 하청업체. 하청업체를 갖다 우리가 대리인 그래. 뭐다? 대리인. 그래서 주인과 뭐다? 대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 예를 들게요. 더 쉬운 걸로 해볼게요, 제가.
현대 자동차가 에쿠스를 생산해. 에쿠스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7만 가지다. 몇 가지다? 7만 가지가 있어. 이 7만 가지를 현대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7만 가지 부품 중에서 현대 자동차 본사는 주로 핵심 기능, 전략적 기능, 기획 업무만 담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산이나 서비스 업무는 대리인, 하청업체로 하여금 아웃소싱을 시킨다 이거야. 아웃소싱을 시키면서 최고의 품질을 개발한다. 그런 조직을 영어로 뭐라 말한다? 네트워크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걸 말하죠. 현대자동차가 광고 업무는 뭐 제일 기획한테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야. 그다음에 운송은 글로비스라는 뭐 운송회사한테 맡기는 거야.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한테 외주를 줘. 아웃소싱. 앞유리창은 한국 유리한테 뭡니까? 아웃소싱 주는 거야.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적게 들지만 최고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조직을 영어로 뭐라 말한다? 네트워크 조직 말합니다. 아시지? 네트워크 조직. 그 다음에 책임지고 운영만 해라. 책임 운영기관 그랬죠? 책임지고 운영. 그럼 봐. 책임 운영기관이 하는 업무는 A가 아니라 뭐다? B만 하는 거야.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게요. 요게 내년에 시험에 나올 거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체육, 관광부가 있어요. 문화도 하고 체육도 하고 관광도 한다면 문화, 체육, 관광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차관이 2명 있어. 이런 부처를 갖다 우리가 복수 차관제 그래. 차관이 몇 명 있다? 2명 있다는 거야. 여러분 또 생각해보자. 서울특별시에 가면 시장이 1명 있잖아. 부시장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지? 3명 있단 말이야.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랬어. 서울시 부시장을 몇 명으로 늘리자? 7명으로 늘리자. 7명. 7명으로 늘리자. 근데 그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돼.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인구 80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부자치단체장을 3명 둘 수 있어. 서울시 1000만 명 넘잖아. 몇 명 있다? 3명 있단 말이야. 행정 1, 2 부시장, 정무부시장. 경기도 한 1200만 명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몇 명 있다? 3명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800만 이하기 때문에 2명밖에 없는 거야. 아시죠? 충청남도 몇 명 있다? 2명. 충청북도 2명. 제주도 2명. 근데 유일하게 인구 800만 이상의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만 몇 명 있다? 3명 있다. 3명. 3명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큰 부처는 장관 밑에 차관 있잖아. 차관이 몇 명 있다? 2명 있어. 1차관, 2차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법이 바뀌었어. 업무가 축소됐기 때문에 차관이 1명만 바뀌었어. 그걸 알아야 돼. 단수차관이야. 단수차관. 또 제가 강의를 해줄 겁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2기.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 다시 설명을 할 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그 소속기관으로 이게 있어. 국립중앙극장이 있단 말이야. 뭐다? 국립중앙극장이 있단 말이야. 국립중앙극장. 남산에 가면 있죠. 오페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결정만 담당하고 국립중앙극장은 집행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집행만 전문적으로 해라. 그런 기구를 뭐라 말한다? 책임 운영기관. 영국에서는 책임 집행기관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의 책임 집행기관을 벤치마킹해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뭐다? 책임 운영기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책임지고 뭐만 한다? 운영만 해라 이거야.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그게 바로 거북선 가지고 끝났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거북선 상대를 반드시 정리해 주세요. 두 번째, 뽀 그림 나와서 뽀. 텔레토비에서 나오는 인형 중에 뭐가 있다? 뽀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텔레토비 인형 중에서 이 노란색이 뭐지? 나나다 이 말이에요. 나나야. 빨간색은 뭐지? 뽀. 보라색은 뭐다? 보라돌이. 뚜비는 뭐다? 연두색 그러잖아. 저희 강의하다 보니까 EBS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공무원 강의를 하는데 제가 나나 있잖아요. 나나 그림을 가져와서 강의를 했더니 국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야. 아 교수님 잠깐만요. 왜요?
나나 그림 쓰다가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저작권에 걸리죠? 영국 BBC 방송에서 했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나나하고 제가 비슷하게 그림 그렸어. 그 당시에 그래서 나나하고 제가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죠. 자 이제 그만 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뽀그림을 그렸어. 이 뽀그림을 정리하면 이제 행정학은 70%가 끝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뽀를 갖다가 3등분을 하겠다 그랬어. 뽀를 몇 등분 한다? 3등분으로 나누겠다 이거야.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3등분으로 나눠보겠다. 여기서 우리 행정학계로는 용어만 알면 돼. 국어만 뒷받침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제 그만 해놓고 3등분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봐. 항상 A 반대가 B야. 아셨지? A 반대는 뭐다? B. 가운데 끼는 뭐다?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C는요, A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B. A,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된다? C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이게 기본이야. A 반대가 뭐다? B. 그럼 봐. 머릿속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 뭐다? 추상적 그래. 추상적. 반대는 뭐다? 구체성 그래. 추상성 반대 뭐다? 구체성. 그래서 이 추상적인 단어가 다 value 뭐다? 가치. 반대는 뭐다? 사실 그래. 가치하고 뭐다? 사실. 그렇죠? 뭐 많이 있겠죠. 주관적. 반대는 뭐다? 객관적. 주관적을 이거 잘 봐요. 한자로 이렇게 말해. 뭐다? 질. 질과 뭐다? 양. 질하고 뭐다? 양으로 나눠진 거야. 1 플러스 1은 2이다. 뭐다? 양. 하느님께 내 마음은 호수요. 뭐다? 질. 아셨죠? 정량화를 시킬 수 있다. 양. 정량화를 시킬 수 없다. 뭐다? 질. 그래서 요즘 신문 많이 나오지 뭐. 정성지표, 정량지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 뭐다? 정성지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정량지표.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정치학 그래 봐. 정치. 가운데 낀 게 바로 뭐다? 행정이야. 행정학의 어머니가 뭐다? 정치학. 우리 행정사 1회 신문지 했지? 다시 한번. 행정학의 어머니가 뭐다? 정치학이야. 행정학의 아들 되는 게 읽어보자. 아들이 읽어보자. 뭐다? 경영학 그래. 뭐다? 경영학 그래. 경영학 그래. 가장 상위 학문이 뭐다? 정치학. 가장 하위 학문은 뭐다? 경영학. 가운데 낀 놈이 뭐다? 행정학이 되는 거야. 행정학. 그럼 제가 미리 여기서 말씀드릴게. 이 행정학은 두 가지 있어. 그냥 잘 봐.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갖다 읽어보자. 뭐다? 공행정보다 공행정 그래.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을 뭐라고? 공행정 그래. 그 반대로 민간인들이 하는 활동.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활동은 공익 반대가 뭐지? 사익이잖아. 그렇지? 사익. 사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읽어보자. 뭐다? 사행정 그래. 다시 한번 행정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은 뭐다? 공행정. 민간 기업이 하는 행정은 뭐다? 사행정.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 행정사 1회 신문지죠? 사행정. 그래서 결론을 낼게. 행정학을 다른 말로 공행정 그런 거야. 경영학을 다른 말로 읽어보자. 뭐지? 사행정 그래. 알지? 사행정. 영어로 굳이 말하면 Public Administration. 경영학을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바로 영어로 보다 Administration 그러잖아. 관리. 다시 한번. 행정학의 어머니가 뭐지? 정치학. 아들이 뭐지? 경영학. 행정학을 다른 말로 공익을 추구한다. 공행정. 경영학을 다른 말로 사익을 추구한다. 뭐지? 사행정. 아셨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반대말 잡기를 쭉 좀 해줍니다. 자,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도 헷갈리면 안 돼. 질하고 양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질이야. 아시죠? 헤아릴 수 없다. 리미트 있고 무한한데 헤아릴 수 없다가 뭐다? 질. 헤아릴 수 있다가 뭐다? 양. 꼭 아셔야 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은 넓고도 깊다. 태평양은 넓고도 깊다 이거야. 이건 측정이 가능한 거야. 깊이 측정할 수 있지, 넓이 측정할 수 있잖아. 이건 바로 양적인 개념이야. 그러나 이런 말 있지,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거야. 사람 마음속은 측정할 수 없다. 양이다 질이다? 질. 다시 한번 우리 속담 생각해봐.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이거야.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지? 양. 근데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뭐다? 질. 그래. 아주 중요한 용어였죠? 자, 그럼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반대말 잡기. A 반대가 뭐다? B. 가운데 게 넣으면 C야. 추상성을 다른 말로 민주성을 해. 이 행정 이념에서 보다 민주성. 반대가 바로 능률성이야. 비능률성 아니야 뭐다? 능률성. 가치를 다른 말로 가치 판단. 다른 말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 반대는 사실이야. 사실을 다른 말로 가치 중립적. 가치 중립이다. 중립이란 것은 포함이다, 배제다, 배제. 가치를 배제한다. 가치를 다뤄야 된다. 그럼 뭐가 되지? 사실. 다른 말로 정책 집행 그래. 질과 양, 주관 반대, 객관적. 이제 또 다시 설명입니다. 규범 이꼴 당위성이야. 규범 당위성 반대가 경험 존재야. 자, 다시건 쉬는 시간에 다시 해줄게. 쉬고 난 뒤에 다시 합니다. 어려운 용어니까. 규범 당위성 반대가 뭐다? 경험 존재. 그 다음에 실제 반대가 뭐다? 이론. 이론과 뭐다? 실제. 기술성을 다른 말로 해결한다? 처방성. 과학성을 다른 말로 인과성 또는 뭐다? 규칙성 그래. 인과성보다 규칙성. 그 다음에 특수성 반대가 뭐지? 보편성. 여기 시험 문제 현상학. 현상학은 이해를 하자. 이해의 방법을 쓴다. 한 명 한 명을 연구한다. 개인을 연구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반대 논리실증주의. 이거 증명을 하는 거야. 나무가 아니라 숲을 연구해.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 다음에 신행정학은 행정이 정책이니까지 하자는 거야. 정치행정 새롭다. 새 이론론. 정치행정 새 이론론. 반대 행정에 들어오는 정치하고 행정을 구분하는 거야. 새롭다. 정치행정 새 이원론. 이렇게 돼 있어. 새 이원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뽀 하나 가지고 이 그림을 정리하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죠. 20문항 중에서 두 문제를 맞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별거 아니야. 행정이 정치의 기능까지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행정이 A도 하고 B도 하겠다는 거야. 정치행정보다는 이론론. 그리고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큰 정부가 돼. 왜 이게 나타났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대로 아니다. 행정은 정치의 기능 하지 말고 행정은 경영의 기능만 해라.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 이때는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작은 정부가 되는 거야.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계 대공황 이전까지는 행정은 A 역할하는 게 아니라 B 역할만 해. 정치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이었다. 이게 바로 1887년부터 1929년까지 우드루 윌슨 행정학, 일명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몇 원론, 이원론 이렇게 말해. 이제 공황이 터진 거야. 아니다. 행정이 정책 기능까지 하는 거야. 큰 정부가 되지. 정책적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누구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이거 갖다 우리가 통칭해서 이게 바로 올해 시험 문제였다는 거지. 이 그림을 여러분 꼭 좀 한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